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한 이 관세 발효 시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협상이 또 다른 축인 안보 협상에서도 지금 중요한 기로가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미 국무부가 조선일보의 질의에 대해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목표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그 발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Well, good.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먼저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과 관련을 해서요, 대통령실은요, 다음 주에 구윤철, 조현, 루비오와 베센트가 직접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 측은 한미 상무장관 회담소 조선 분야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어떤 협상의 키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 억지 전력에서 대중국 대응 전략으로 확대하면서 역할을 바꾸겠다. 이런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우리 문성묵 위원장님? 예,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미국에서 임시 국가안보 전략이 공개가 됐을 때 미국이 네. 공식적으로 미국은 이제 중국을 방어하는데 억제하는데 집중하겠다. 네.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서 한국이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트럼프 2기 국가 방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 북한의 대응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염두에 둔 네. 그런 언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의 절박한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국 미국은 중국이 내세운 중국몽, 다시 네. 말하면 미국을 제치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미국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이번에 공식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미국은요, 이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한국군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도 요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와야 한다고 미국이 요청을 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네. 오늘이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그 정전협정을 잘 보면요. 예.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 미군, 한국군 중심으로 되는 유엔군과 네. 중공군, 북한군이 싸웠습니다. 이걸 휴전했거든요. 네. 그게 73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라고 하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의하면 사실은 이 유엔군과 그다음에 한미과 이 북중 이렇게 이 정전협정상 적대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미국으로서는요. 지금 지난번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네. 결국은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한 핵우산, 확장 억제, 핵과 관련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대응은 미국이 당연히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역에서는 한국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고 사실 미국이요. 지난 3월 달이죠. 지난 3월 달에 그 중동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 네. 사실 주한미군의 일부를 카타르로 이동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의 안보 필요에 따라서 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언제든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요. 네. 아마 이 부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저희가 이제 그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보면 네. 마치 그 대만하고 중국과 대만의
간에 문제가 생기면 주한 미군의 역할이 상당히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위에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게 예.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한 거 아닙니까?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서로의 방위를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조약 원문에 보면 네네.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서로 외부의 무력 위협으로부터 공동 대응 네. 이걸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국력이 상승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의 동맹이었다면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네네.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군이 바로 개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대만에서 중국의 침공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다. 아. 미국이 위험에 처했다. 아. 그러면 동맹국인 한국은 열중시하면서 아. 나중에 한국 위험하면 미국 우리 도와달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할 어렵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의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가 돕는다는 그런 신뢰와 그런 대비가 있어야 동맹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뜻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도와야 되는 그 부분은 이해가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이 특수한 상황,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미국도 거기에 대응한 상응하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지금 연합방위 체제가 유지돼 있고 예.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지금 주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한국 방위를 허술하게 하면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대만에 집중하고 우리도 거기에 도움을 달라 예.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의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도 우리를 이 침공하거나 도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태평양 방위는 대만에 대한 방위뿐 아니라 한반도 방위, 일본 방위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같이 놓고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예. 이 공동 안전, 안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방위비에 대한 압박까지 계속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다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면서까지 동맹,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지금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와 신뢰거든요. 예. 서로가 기여한다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한국은 중국이 좀 걱정돼서 미국이 추진하는 태평양 전략에 우리는 별로 관여 안 하겠다, 관심 없다, 기여 못 하겠다. 예.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적인 위기 때 미국의 도움을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군의 역할이 높아지면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요구를 더 높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고 예. 발전시키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